자, 종목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뜸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종목 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체크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모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그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데이터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역을 합계를 내면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413.36%가 되고요. 1096승 87패 1183개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음을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22년도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22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2451.30%이고요. 157승 8패, 165개 표본 95.1%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 제가 장 마감 후에 또 추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고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첫 번째 금요일날 드렸던 추천 종목이죠. 에이프로젠 먼저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MED입니다. 자, 에이프로젠 MED 오늘 반등을 해줬고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오늘 10종목 중에 8종목 정도가 하락하는 시장이란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희 종목은 오늘 좀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에이프로젠 MED 해서 오늘 고가 1600까지 올라갔습니다. 1600 체크해서 승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고요. 안철수 테마주죠. 오늘 4080원까지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동일 테마들에 비하면 상승폭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말은 즉슨 아직 오르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뭐 추세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분봉 62평 잡고 유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408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역시 승 잡습니다. 자, 그 다음 SM라이프 디자인인데 오늘 저희 기본 차익권 2910원까지 딱 올라가고 멎었습니다. 뭐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일단 기본 차익권에는 도달을 했으니 승 잡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은 차익권 도달하지 못했고요. 하루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한전 KPS 역시 원전 이슈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2660원. 자, 우리 기술 2660원까지 올라서 제 기본 차익권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써니전자죠. 뭐 마찬가지로 4020원. 4200원이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주죠. 인수위원장 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걸로 보여지고요. 투산중공업이 좀 아쉬운데 23,900원까지 갔다 말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승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홀딩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이제 시장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국면이고요. 이를 타개할 방안이 지금 묘책이 딱히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좀 밀렸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누차 재차 말씀드리지만 2600 라인 이탈 마감 가능성 낮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2600 이탈 가능성을 이 정도 3월 초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는 0% 많이 말씀드렸을 때 한 10% 정도였고요.
3월 국면 들어와서는 30%까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가지 수도, 이제 여러가지 지역들이 함락이 됐는데 수도에 해당하는 키이우, 여기 45km 전방까지 다가왔다라고 했는데 현재 25km까지 다가왔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하는데 뭐 요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군인들 대부분이 군사시설만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왔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폭격하는 그런 무슨 병이라 그래야 될까요? 기술병? 네, 그런 분들도 나는 군사시설이라서 쐈어. 근데 막상 포로로 잡혀보니까 내가 민간인 아파트를 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사기가 떨어진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기술병이지 실전, 시가전에 유리한 그런 보병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을 군인 1대1로 놓고 봤을 때 총을 쏘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탱크를 조종하거나 헬기를 조종하거나 뭐 이런 조종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길이 막혔다. 그럼 이게 실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어떻게 가야 되지? 뭐 상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의지도 약하고 뭐 대부분 기술병 위주고 그래서 이게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게 체첸 사태를 봤을 때 러시아는 알거든요. 이거를 잡는 방법은 결국에 여기다가 폭격을 하는 거죠. 핵급은 아니더라도 뭐 폭탄들을 그냥 막 투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는 파탄이 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항복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피해와 그 강도, 이에 따른 국제사회적인 무질서함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푸틴이 마지막에 양심을 좀 지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살인자는 살인자고 전범입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 딴의 양심을 좀 지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도 있죠.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어서 이득 볼 게 별로 없고 이거를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러 세력을 안 치고 싶어 하는 건데 모든 기반 시설이 망가져 버렸을 때 그때 문제도 뭐 장난 아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라고도 볼 수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이 이제 장관을 불러놓고 장관 일로 와봐. 왜 이렇게 전쟁이 느린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하는 말이 시가전이 너무 약합니다. 이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푸틴이 그럼 시가전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러시아는 군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면 저 시리아 가서 데려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이제 군인을 하거나 뭐 깽단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푸틴은 밀어붙이는 거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일부분 주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나토 가입도 포기하겠다. 나토 포기도 하겠다. 다만 이제 한 가지에서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퇴임하는 이건데 이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러 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오르고요. 유가 오르고요.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건 괜찮은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푸틴은 못 믿겠다. 다른 나라들에서 유럽이고 뭐 다른 나라들에서 저 푸틴은 믿을 놈이 못 돼. 저기다가 또 기름을 우리가 의존했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탈러시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탈러시아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독일,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석유, 가스, 천연가스를 러시아를 통해 수입을 받았는데 이거를 수입할 다른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미국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시추정, 리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 늘려지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란을 포섭하면 되는데, 이란이 결국에 핵협상이 끝나고 이게 완료가 되려면 러시아가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는 이거 인정 못해. 그러면 러시아 제재를 풀어줘야 이란도 풀어줄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돌아가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지금 굉장히 빈국이기 때문에 석유를 어떻게든 팔고 싶고요. 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팔 수 있는 건 대부분 셰일가스인데, 셰일가스는 미국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도 도와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너무 노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공장이 없다. 그럼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공통 부담을 해야 된다. 고통에 대한 공통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럼 증시는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오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또 연준 의장은 어쨌든 파월은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정도 후를 보자고요. 6개월 정도 후를 봤을 때 미국이 셰일가스가 한때 1800기까지 시추정이 있었는데 리그수가, 근데 이게 300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00개 막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6개월 후 갔을 때 9월달 10월달 갔을 때 리그수가 적어도 1200개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나 라는 거고, 베네수엘라도 뭐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조금 풀리지 않겠나 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자리 잡지 않겠나. 이 안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러시아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물가도 끝도 없고 유가도 끝도 없고 이러다가 유가가 막 200달러 가고 물가도 뭐 니켈이 100% 올랐다 그러는데, 저희가 흔히 사 먹는 음식들,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이 10,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20,000원이 돼버리고, 이러면 이거 그냥 그 전에 파산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위기가 있다는 거죠.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도 전쟁이 더 길어지면 푸틴의 목이 졸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70% 확률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30% 확률로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증시 긍정론자인 저도 약간 안 좋은 확률이 좀 높아졌다. 네. 이게 0%였으면 10%, 30%가 됐다라는 거를 제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파국보다는 긍정회로가 돌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푸틴이 완전 김정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러시아에만 2억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먹여 살리고 뭐하고 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끝나지 않겠나. 여차하면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푸틴이 굉장히 지금 난처한 위치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3월 내로 무조건 종료되네. 저는 이번 주를 좀 주요하게 보는데 좀 빠르게 끝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 길어지더라도 심각해지진 않아야 되겠죠. 길어진다면 뭐 나토랑은 이제 관련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더 치고 들어온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에서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로 봤을 때 1%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 금융 부분에서 0.3%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히 최대한 넘어가 주길, 길어지더라도. 아니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끝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저희는 저희 길을 가야 될 것이고요. 잠시 후 추천 종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